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서 한인사회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세금 보고서 대부분을 처리 완료했으며 세금 환급액은 1인당 평균 3,039달러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항공여행은 줄고 자동차 여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미 자동차협회가 전망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선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9천 건으로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서 한인사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 있는 유학생, 기러기 가족, 주재원 등은 환차손으로 부담이 가중돼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한국 상품 수입업자나 한국 방문객들은 강한 달러의 환차액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갖가지 경제 악재 속에 환율 전쟁까지 빚어지면서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화를 교환해야 하는 한인사회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시각으로 23일 1달러에 1,301.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2009년 7월 이래 13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당 1,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환율은 1,297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4.5원이나 급등한 겁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와 한국 원화 약세는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느냐, 미국에서 달러로 보내느냐에 따라 환차손과 환차액이 발생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받아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는 유학생들과 기러기 가족, 또 상당수의 주재원들이 환차손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학비랑 생활비 보내주시는데요.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있어요. $10,000를 송금받는데 2년 전인 1,200원대에는 한국에서 1,200만 원이 들었으나 지금은 1,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더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환차손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나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돼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기러기 가족들은 사는 집 규모를 줄이거나 렌트비가 싼 곳으로 이사가야 하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와 유가가 급등하고 고금리까지 겹쳐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품을 수입해오고 있는 한인사회의 수입업자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환차익에 적지 않은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분들이 먹고 또 찾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면 한국 쪽으로 직접 유통을 해서 한번 그렇게 신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생각지 못한 이익이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2년 전인 2020년 6월 말 1,200원을 돌파했다가 이번에 1,300원까지 넘어선 겁니다. 1997년과 1998년 한국이 IMF 사태를 겪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800원 내지 2,000원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10,000를 지불하고 한국 상품을 사는데 2년 전에는 1,2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00만 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도 급등한 항공료가 큰 부담이지만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미국 달러화를 들고 예전보다는 더 많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환율 급변은 한국이나 미국 경제 전반에 동시에 큰 타격을 가해 한인사회의 엇갈린 희비도 사라지게 하고 양국 경제, 나아가 지구촌 경제가 모두 불경기를 재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IRS 국세청은 올해 접수된 세금 보고서들을 대부분 처리 완료했으며 1인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3,039달러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종이 서류로 제출했거나 불일치 항목이 발견된 세금 보고서 등 475만 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들의 처리와 세금 환급은 수개월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IRS 국세청은 4월 18일 마감한 2021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서를 이번 주에 대부분 처리 완료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체의 94%나 차지하고 있는 e-파일링 전자보고로 에러가 없는 경우 처리 완료됐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세금 보고 마감 한 달여가 지난 현재 IRS는 1억 4,537만 건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받아 전년보다 1.8% 줄었습니다. 그중에 1억 4,062만 건을 처리했으며 475만 건을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475만 건은 e-파일링이 아닌 종이 서류로 제출했거나 불일치 항목이 있어 규정상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세금 보고서들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완료한 1억 4,062만 건 가운데 세금을 되돌려준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은 9,627만 4천 건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27만 4천 건에 지급한 환급금 총액은 2,925억 달러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세금 환급액은 평균 3,039달러로 전년도 2,827달러보다 7.5% 늘어났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은 9,627만 가구 중에 대다수인 9,052만 7천 가구는 IRS에 보고한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받아 세금 보고서 제출 후 21일 안에 신속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분에 대한 조사 결과 극심한 적체로 종이 서류 제출자들은 세금 환급을 받는데 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RS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금 보고서 800만 건이 적체 서류로 넘어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에 따른 업무 중단으로 생겨난 적체 서류가 악화된 데다가 IRS 인원은 크게 부족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업무까지 겹친 바 있습니다. IRS는 올 상반기에만 5,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56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EITC로 불리는 기초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 환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아왔는데 최근의 적체 악화로 최소 5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음입니다. 오는 7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7,79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섭니다. 그중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은 4,2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반면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355만 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비싼 항공료와 함께 최근 잦아진 항공대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4일 전국적으로 4,79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약 4,200만 명이 자동차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같이 여행자 대부분이 자동차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과 보스턴, 애틀란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주요 도시로 가는 고속도로에는 정체가 특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는 약 355만 명으로 이는 전체 여행객 수의 약 7%에 해당되며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항공여행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비싼 항공료와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결항 때문입니다. 준틴스데이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5,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연휴에 아버지 날이 겹치면서 가족여행 등 항공기 이용 수요가 급증했지만 조종사부터 항공 관제 인력까지 항공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휴 초반인 지난 16일 미국에서 전체 항공편의 6%가 취소됐고 17일에는 전체의 3분의 1이 지연됐습니다. 18일에는 6,400대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출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는 항공편 7천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CBS가 보도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립기념일 연휴와 여름 휴가 때 항공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들을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와 항공업계의 정상화 의지에도 항공사의 인력 부족 문제는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수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항공사들이 시니어 조종사나 승무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독려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선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집 밖 권총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해 이와 비슷한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5개 주의 총기 규제 법들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잇따른 총기 참사와 총기 규제 강화 요구와는 달리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상의 총기 소지와 휴대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의 결정으로 일반적인 미국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집 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권한이 있다며 이를 당국이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보수파 6명 전원이 찬성했고 진보파 3명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대표적인 보수파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특별한 필요성을 보여주도록 요구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 법률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소수 의견을 낸 진보파 스티븐 프라이어 대법관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이 300건에 달하며 청소년을 포함해 총기 폭력 피해가 교통사고를 넘어섰다고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아 왔는데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자택 내 총기 소지를 인정한 데 이어 14년 만에 두 번째로 집 밖 총기 휴대까지 사실상 허용한 총기 옹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 보수파 대법관 3명을 지명함으로써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기울면서 이번과 같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들어 하급시민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당국이 제한하고 있는 주 법률들이 연방헌법을 위배한 위헌인지 아니면 합헌인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 규제 법률을 갖고 있는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5개 주의 법률이 즉각 위태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주에서도 총기 옹호론자들이 당국이 총기 휴대를 규제하고 있는 주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만 해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흑인 10명이 숨졌고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3학년생 19명과 교사 2명이나 목숨을 잃는 총기 참사가 잇따르는 상황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미국 내 총기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현재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초당적인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당국이 공공장소의 총기 휴대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고 초대형 총기 난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놓고 거센 논쟁과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9천 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강력했던 고용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30만 명에 육박하며 14,500명 늘어났습니다. 미국 경제의 보루 고용시장에 이상 조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2만 9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3만 1,000건에서 2,000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4주 평균으로 보면 22만 3,500건으로 오히려 4,5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21만 9천 건으로 되돌아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 3월 하순에는 50년 만에 최저치인 16만 6천 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여왔고 이제는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유례없이 강력한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찬바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조짐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 업종에서만 올 들어 3만 5천 명이나 대거 해고되는 등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채용 중단, 잡오퍼 취소, 대규모 감원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메릴랜드에선 2,360여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돼 250여 건 늘어났고 버지니아에서는 1,500여 건으로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주 지역에선 아직도 대규모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전주와 비슷한 4만 5천 건이나 신청해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선 1만 5천 건으로 300건, 뉴욕에서는 1만 2,500건으로 40건 줄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1만 300여 건으로 전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29만 6,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만 4,500명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126만 8,300여 명은 각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로 전주보다 1만 2,6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